노년이 되면 관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는 단순히 오래된 시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술자리처럼 순간적인 상황에서 나온 언어는 오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말은 신뢰를 단번에 잃게 만들고, 지나친 솔직함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상대를 비교하는 말은 자존심을 흔들고, 정치나 종교 같은 민감한 주제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농담으로라도 상대를 비하하는 말은 단순한 웃음이 아닌 깊은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단순히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을 담은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말이 관계를 살리는 도구가 될지, 관계를 허무는 원인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의 힘을 다시 생각하며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1. 남의 비밀 폭로하기.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관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뢰라는 강력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단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행동은 관계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행위 중 하나로,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믿고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저버리고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자존감과 감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이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후회를 남기고, 앞으로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처럼 감정이 고조되고 경계심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비밀이 무심코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다들 알면 괜찮을 것 같아서와 같은 생각으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도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관계는 단순히 사회적 연결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단순히 오랜 시간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말은 이런 신뢰를 단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책임이 됩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요청을 들어주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와 그들이 마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말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로된 비밀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전체적인 관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쉽게 드러내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는 관계의 핵심인데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은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지만 때로는 그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밀을 폭로하는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믿고 마음을 열었던 순간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언어는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힘과 그 영향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은 관계를 지탱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다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밀을 폭로하는 말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우리의 언어는 항상 신중하고 배려 깊어야 합니다. 결국 남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 태도는 단순히 언어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며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이런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관계를 지키는 말과 무너뜨리는 말을 구분해 보세요.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의 비밀을 존중하는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얼마나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관계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언어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들어줍니다. 남의 비밀을 지키는 태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언어의 힘입니다. 2. 지나친 솔직함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 솔직함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진솔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솔직함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공격적인 말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직설적인 표현은 대화의 목적을 잃게 만들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는 문장은 종종 관계를 파괴하는 말의 변명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언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가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닌 일방적인 비판과 방어의 장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관계가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솔직함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은 이 신뢰를 단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지적하며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행동은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 간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유대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을 가장한 말은 종종
대화를 지배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는 걸 좋아해라는 말로 시작되는 대화는 겉으로는 진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언어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 성격, 능력과 관련된 직설적인 비판은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야 라는 변명으로 이런 언어의 부작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감정적 고통과 관계의 악화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는 이러한 말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질 수 있지만 그 깊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와 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솔직함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약점을 지적당하거나 비난받았다고 느끼며 관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나친 솔직함은 상대방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직설적이야, 말이 너무 날카로워라는 평가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과의 대화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하며 노년의 삶에서 더욱 소중한 관계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솔직함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솔직함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솔직함을 빌미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한다는 행위를 넘어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동으로 변질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자신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나친 솔직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우리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너를 위한 말이야 라는 변명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가 우리의 언어에 담겨야 합니다. 결국 지나친 솔직함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조율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지나친 솔직함과 배려 있는 솔직함의 차이를 이해하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끊어버리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심을 담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3. 의미 없이 상대를 비교하는 말. 삶은 각자 다른 경험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치와 개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무심코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의견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다른 사람은 더 잘하는 것 같아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충고나 격려의 의도로 전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비교가 반복될 경우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대화의 여지가 줄어들며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의미 없이 상대를 비교하는 말은 개인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언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이는 서로 간의 거리감을 키우고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듣는 이는 자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게 되는 등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런 비교의 언어가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소중해지고 관계의 안정성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더 좋은 선택을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후회와 자책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그동안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비교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의도가 없더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비난이나 평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던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실패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교의 언어는 자주 동기부여나 격려를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의도는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해봐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있는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이런 비교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선택과 삶의 방식에 대해 더 많은 반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의미 없는 비교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자신의 삶을 불필요하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언어는 관계의 질을 낮추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교를 자주 당하는 사람은 대화 속에서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대화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로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되고 대화의 진솔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미 없이 상대를 비교하는 말은 단순한 말 이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대신 상대방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한 대화 방식입니다. 너는 이런 점이 참 좋아. 내가 이렇게 노력한 모습이 정말 대단해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언어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화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비교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언어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말을 피하고 대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비교 대신 존중과 격려의 말을 선택해 보세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언어는 당신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4.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 대화는 인간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대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사람들의 깊은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화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주제는 단순한 의견 교환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경험과 환경을 바탕으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종교적 신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념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정의하는 정체성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해가 안 돼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자신을 부정당했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유대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관계의 안정성은 단순히 사회적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의견 차이는 이런 안정적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언쟁이라도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적 주제는 특정 시기와 상황에서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철이나 특정 종교적 행사가 있는 시기에는 이러한 주제가 대화에서 더 자주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신념이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쉽게 논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각 개인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대화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이러한 주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존재이지만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이 다를 경우 이러한 주제가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와 같은 질문조차도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신념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목적을 잃게 만들고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언어가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의 관계는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적 주제로 인한 갈등은 이런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단순히 언쟁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신념과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그들의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건 완전히 틀렸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갈등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나 종교와 같은 주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대화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룰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구나 생각해 볼 만해와 같은 표현은 대화를 더 부드럽고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언어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우리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들어보니 흥미롭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공감을 전달하며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대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면서도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하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논쟁을 피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보세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치나 종교와 같은 주제를 다룰 때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더 나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관계는 단순히 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도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태도를 잊지 마세요. 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 웃음은 대화를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웃음이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겉으로는 웃음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상처와 관계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언어입니다. 이런 농담은 순간적으로 가벼운 유쾌함을 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농담은 대화 중에 흔히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식이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때로는 예리한 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하적인 농담은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라는 변명을 동반하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관계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넌 정말 이럴 줄 알았어라는 농담은 겉으로는 가벼운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실수를 비판하거나 특정 행동을 조롱하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는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공격받는 느낌을 받게 하며 자존감을 낮추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더 깊고 진솔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긴장감과 거리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농담의 영향력은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유지되며 관계의 안정감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비하적인 농담은 이런 신뢰를 단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한 사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언어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화의 흐름에서 상대방의 외모, 성격, 행동 등을 가볍게 웃음거리로 삼는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냥 장난이야 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려 해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평가받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하적인 농담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농담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람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대화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키며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비하적 농담은 상대방의 심리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이 농담의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면 듣는 사람은 점차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하적인 농담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적 상태와 행동 방식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의 위험성은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남기는 영향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유발했을지라도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농담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은 더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특히 말 한마디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농담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어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시기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비하적인 농담은 이러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됩니다. 농담은 상대방에게 유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하적인 농담은 그 반대로 작용하여 관계를 약화시키고 서로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담을 사용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비하적인 농담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점이 정말 좋아 또는 너의 이런 모습이 참 멋져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언어는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농담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은 관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말을 피하고 대신 상대방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고 농담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는 당신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은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잘 사용하면 관계를 단단히 연결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한순간에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폭로하는 말은 신뢰를 깨뜨리고 지나친 솔직함을 가장한 공격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의미 없는 비교는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정치나 종교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상대를 비하하는 말은 관계를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언어는 상대방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지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언어가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이고 존중을 담은 말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더 깊고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